집에 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코너입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을 나타내는 지수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침체기에 신축 아파트의 거품 먼저 꺼지는 걸까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만 지난해까지 대표적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경기도 등 수도권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에 빠르게 급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 10월 10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지수가 작년 말 대비 준공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의 경우 4.8%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5에서 10년 이하는 2.8%, 한 15년 이하는 2.1% 정도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어서 오히려 새 아파트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표적으로 비슷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인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의 5년 이하 새 아파트 매매 지수가 올 들어서 같은 기간 5.9%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서 대략 평균 한 2%대 정도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5년 초과에서 한 20년 이하의 다른 그룹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더 낙폭이 빠르고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모든 지역이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같은 지수 기준으로 이 아파트 연차, 준공 연차에 따른 낙폭 차이가 사실상 오히려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격 하락기에 이 신축 아파트가 더 지금 민감하게 조정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지난해 가격이 크게 급등했던 지역이나 아파트 수급에 좀 문제가 생긴 지역들에서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영향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례들을 보면 GTX 소재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던 경기도의 남부권 신축 아파트 가격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방 광역도시 중심으로 이제 분양 가격이 좀 높아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었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좀 컸던 것으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 대출 규제로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거나 아니면 최근에 상승폭이 워낙 컸던 새 아파트들이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또 새 아파트 중심으로만 거래를 고집했던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수요자들이 최근에 크게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 낙폭이 이번에는 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 집값 하락은 집값의 재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인가요? 아니면은 시장이 좀 얼어붙으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봐야 할까요? 사실상 두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주택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의 경우 지난 2020년 이후에 2년 동안 저금리 유동성 장세로 아파트값 급등 폭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인식이 최근에 확산이 되고 있어서 네네. 소득에 비해서 집값 수준이 너무 높다라는 부담 때문에 이제 거래 절벽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됩니다. 상승세가 가팔랐었던 데다가 최근에 금리라던가 경기 침체 우려 같은 불확실한 경기 상황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일단 수요자들이 줄고 거래 절벽에 따라서 주택의 매매 전세 가격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주택 시장의 가격이 급격하게 냉각되는 부작용, 경착륙 상황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전셋값이 급락을 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이 되려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걸 역월세라고 하던데 이런 상황은 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엄밀히 표현하자면 역월세가
적당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네. 최근에 전세값이 좀 급락한 지역들에서 재계약을 하시는 경우에 2년 전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크게 낮아진 전세보증금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 차액을 이제 집주인들이 돌려줘야 되는데요. 이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여력이 없는 집주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들이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대신 전세대출 이자를 대신 세입자들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사례들이 조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기사 등에서 여골세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여골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집주인들이 이 보증금 반환을 좀 미루는 대신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 이자를 대신 갚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DSR 규제에다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물려 있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태고 대출 같은 것들도 실행해서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들이 좀 역전세가 심화되는 지역, 입주 물량 많은 지역에서 재계약과 함께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우려는 되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나 이사 비용을 좀 아끼면서 재계약하는 대신 뭐 이러한 조건들에다가 차후에 퇴거할 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합의 조건 같은 것들을 걸고 재계약을 하는 상황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요즘 부동산 거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자체 취득세가 또 많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동향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 감소하면서 취득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이에 따라서 좀 몇몇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재정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8월 기준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한 3만 5천 건 정도로 전국이 전년 동월 대비 60% 정도 주택 거래 신고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자체들의 취득세 세입에서 이 부동산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입 비중이 80%를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 부진에 따른 취득세 감소가 생각보다 좀 심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시 취득세 세입이 전년 동기 대비 3분기까지 한 20% 정도 이미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지자체들 같은 경우 올해 취득세에서 발생하는 이 세입 예산을 대충 작년하고 유사하게 짠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 거래 절벽 심화에 따라서 예상했던 것보다 재정 수입이 줄면서 거래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곳들이 늘어날 이제 우려가 좀 현실화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지출을 하반기 연말에 남아 있는 것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좀 낮은 사업을 일정을 미루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선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가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국가 재정에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에 지자체들의 취득세 세입 역시 한 20%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제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지자체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일단 정부의 재정 지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 이어서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주택거래 부진 같은 것들이. 그리고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 상황이나 동시에 이제 집값 하락 추세 같은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 주택 양도세라던가 종부세 이런 부동산 거래세나 보유세 세수도 감소할 수가 있어서 정부의 국가 재정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의 거래량이나 가격 변동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세우고 세입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재검토를 해야 재정 운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연말과 내년 예산 편성에까지 반영을 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몇 달째 거래 절벽, 부동산 가격 하락 이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경매 낙찰률도 최저 수준이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매매 시장에서도 개인 간 거래가 지금 크게 위축돼서 거래 절벽으로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가격 하락이나 매수 위축이 지속된다라는 전망하에 경매 시장 역시 좀 냉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재고 시장에서의 거래도 되지 않아서 물건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이제 경매 시장에서도 좀 높은 낙찰가율로 이제 써내시는 분들이 줄어든다는 뜻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법원 경매 전문 기업들 이제 분석 자료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지난달 9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1,412건 정도였는데 이 중에 낙찰된 건수가 497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낙찰률 계산을 해보면 한 35.2%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매 기업들이 분석한 보고서 기준으로 볼 때 2019년 6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도 역시 당연히 내려가고 있어서 같은 9월 평균으로 83%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경매 낙찰률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9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경매 보고서에 따르면 낙찰률이 22.4% 정도로 크게 낮아진 상태고요. 낙찰가율은 89% 정도. 이 낙찰률 역시 이 같은 기업 보고서의 2001년 집계 이래로는 최저치라고 하니까 당분간 이런 매매 시장에서의 거래 절벽 상황이 경매 시장하고도 연동돼서 냉각 상황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매 이용하시는 또 투자에 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거래가가 또 공시지가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처럼 집값 하락이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네.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수치로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로 최근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90%를 이미 넘어선 사례들도 보이고 일부 100% 근접하는 사례들도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하면 네. 역전 현상이 불가능한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외곽 지역이나 인천, 대구처럼 최근에 집값 하락폭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는 곳들에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의 추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최근에 이제 조정된 가격들은 저희 시스템상 내년 1월 1일자로 조사되는 내년도 이제 공시가격에 반영이 되고 내년 6월, 12월에 이제 반영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시차 과정에서 과도한 세부담을 이제 좀 지적하는 국민분들이 늘어날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진행 과정이 너무 좀 빠른 데다가 최근에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집값 급락이 겹친 부작용으로 일단 진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공시가격 부분이 이제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같은 여러 가지 행정 이제 자료의 기초로 쓰이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후에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나 과정들을 조절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거래가 이루어져야지만 경제가 돌아갈 텐데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좀 거래를 원활하게 할 정책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거래 절벽 원인이 금리나 대출 문제도 있지만 일단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다라는 인식 때문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좀 가격이 조정이 돼야지만 거래 정상화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적정 가격 하락이 좀 더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거래 정상화를 거쳐야 시장이 좀 안정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손바닥 부동산 코너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